번째 신고를 하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여기 이제 계신 분이 우리 황근주 할머니신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먼저 돌아가셨어요. 98년에. 그리고 황근주 할머니는 어제 보니까 여기 모셨던 날이더라고요. 오셔서 학순이 언니 옆에 내 땅이다 해서 미리 살아 계셨을 때 이곳을 집어 놓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김학순 할머니 옆에 누우셨고, 아마 수요시에 2000년대 초반까지 오셨던 분들은 이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 그 종로경찰서 경찰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입에 그 일본 정부를 향한 욕보다는 늘 한국 정부하고 한국 경찰들, 과잉 진압하는 한국 경찰들을 향한 분노와 욕이 주체가 안 돼서 어떨 때는 그 바닥에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신 그런 분이셨고, 할머니가 원래 어릴 때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영세가 살아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종교 다시 찾아서 성당도 좀 다니고 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할머니 성당 다시 같이 다시 갈까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성당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욕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욕을 안 해도 될 때 그때 내가 성당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가 다시 입에 욕을 안 하게 될 때 그때 가겠다 그러셨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욕을 멈출 수가 없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치매를 앓고 나서 이제 부산의 따님 곁에서 그 요양원에서 사셨는데, 치매를 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얘기만 나오면 턱이 어그러져서 목소리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말을 하셨고, 할머니 그래서 소원이 뭘까요? 제가 할머니 소원 돌아가시더라도 나중에라도 제가 이뤄드릴게요. 그러면 소원 말하면 들어주나? 그럼요 들어주죠. 그랬을 때 청춘 보상받는 것, 수요시에서도 다른 말씀보다 늘 내 청춘을 돌려도 그 말씀만 하셨는데, 치매 손님이 찾아왔을 때도 그래서 다른 건 기억 전혀 못해도 늘 내 청춘을 돌려받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할머니가 원하셨던 그 청춘은 돌려받지 못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사관 앞에서 타리로 지켰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절규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한국의 선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그게 결국은 여전히 한반도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은래 할머니가 수요시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참석하셨는데, 할머니는 따님이 그래도 한 분 계셨어요. 따님 키워내시느라고 해방 이후의 삶을 잠시 쉬지도 못하고 사셨던 할머니시고요. 꼭 할머니 집에 방문하면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짜장면 사주시는 게 우리 김은래 할머니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옆에 문필기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 그 옆동에 그 할머니는 또 짜장면을 잘 안 사주시거든. 그럼 꼭 김은희 할머니가 당신 집에 방문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러서 내가 짜장면 사줄게 해서 짜장면 시켜주시는 할머니. 이분은 중국으로 끌려가셨다가 해방 후에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용인의 한 노인 그 요양원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끌려가셨는데 중국에서 못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건 거부했어요. 왜냐면 중국의 할아버지와 그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또 다른 고향이 중국이 된 거죠. 충남 당진에 사셨던 이기정 할머니, 혹시 천안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꼭 그 이기정 할머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기정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족이 없이 혼자 사셨는데, 나중에 그래도 당진 평안아비가 만들어져서 평안아비 친구들이 사후에도 이렇게 할머니 외롭지 않게 방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한자 이름 한번 봐주세요. 할머니가 굉장히 작았어요. 태어났을 때도 딸내미니까
너무 천하게 여겨서 이름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 어른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쪼까니 쪼까니 불렀던 거예요. 이제 일제가 다 후적 신고하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하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할머니 이름을 하려고 하는데 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 없다. 그럼 뭐라고 집에서 부르느냐? 쪼까니라고 부른다 하니까 행정하시는 분이 발족자의 사이간이라고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성의 이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이렇게 족자, 간자 이름을 가진 이름으로 살았는데요. 저한테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 너무 충격이었고,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나셨던 김우명달 할머니라는 분은 이름에 또 우자에다가 딸을 씁니다. 또 딸이냐 해서 그런 이름으로 평생 살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잊혀져 살았구나, 업신여기고 살았구나. 근데 오히려 민간 운동을 통해서 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민간 영역의 운동이 중요한지, 저희 정대협의 첫 출발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또 지역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할머니들의 그런 하나의 역사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 이름 하나하나도 역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한테도 인사하시고 참 오랜만이에요. 여기에 꼭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중국 무한이라고 낮은 목소리 영화 보시면 그 변영주 감독님하고 막 이렇게 축제하는 거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조선에서 끌려간 할머니들이 이게 속에 중간에서 통역해 주시고 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하상숙 할머니셨는데, 하상숙 할머니도 중국 무한으로 끌려가셨다가 해방이 돼도 못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1990년대 때 수교가 돼서 그 전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는데 북가는 중국이 수교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측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할머니가 오히려 그 중국에 사시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종의 반장처럼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 돌보고 계셨는데, 나중에 그래도 한국에 와서 저희 쉼터에도 사시다가 다시 중국의 따님들, 당신이 직접 낳은 딸은 아니지만 딸들이 보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셨다가 마지막에 너무 아파서 이제 돌아가실 직전에 그래도 뼈는 고향에 묻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윤두리 할머니신데요. 낮은 목소리에 윤두리 할머니 나옵니다. 부산이 고향이신데 공장에서 일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일본 순사가 어이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했지만 경찰이 부르니까 갔더니 그 영도비안소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바로 고향이잖아, 집이잖아. 문만 나가면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감금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본 군인들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괴로웠대요. 전쟁이 끝났어요. 고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해서 울산에서 평생 사셨고, 늘 할머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분노가 강하셔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망쳐놓고 배상을 안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수요시 앞에서도 하시고 올라오셔서 그렇게 토로하셨던 할머니셨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교회를 이제 권사 윤디로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90년대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할머니 이제 친구를 처음 받고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 꼭 풀빵을 자거든요. 잠을 자는데 새벽인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나봐.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담배를 다 대부분 피세요. 담배가 친구 심심풀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는 담배가 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 안 짓겠다고 하고 오셨는데 할머니는 술과 담배는 죄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푸고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신 거야. 제가 할머니 그 담배 피는 모습 보면서 누워서 둘이서 깔깔깔대고 웃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교회를 툭 끊으셨어요. 그래서 왜 할머니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딱 내려오는 그 계단 밑에서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쑥덕쑥덕 거리더랍니다.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저 할매가 그 정신대 끌려갔다 왔던 할매라 그러더라고. 그 말 때문에 나를 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교회 생활을 쭉 끊으시고 돌아가셨던 그런 또 아픔이 있는 할머니 있습니다. 우리 윤두리 할머니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공국부 대지진 아시죠? 공국부 대지진 때 집이 쓰나미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야기현에 사셨는데 중국으로 끌려가셨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같이 위안소 그 방문하는 일본 군인이 나랑 같이 일본 가서 살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 군인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나하고 결혼하자라는 얘기니까 그 군인을 따라서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딱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 군인이 송신 할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일본에 미군이 있었잖아요. 버리면서 미군을 상대로 해서 너는 그랬던 여자니까 미군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철도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셔요. 근데 마침 한 분을 만나서 어디 가면 조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봐 봐라 라고 해서 미야기현에 왔더니 여기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 할아버지와 함께 계속 사시다가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안장이 되었고요. 송신 할머니 혼자 쭉 계시다가 정말 참 멋지신 일본 시민들을 만나서 송신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시작을 하죠. 10년 동안 할머니는 재판을 하세요. 그 재판 기록이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영화로 담기는데요. 재판이 물론 뭐 다 기각되는데 마지막 최고재판소,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이후에 꼭 일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고 나면 재판을 지원하는 변호사들 시민들이 함께 재판 보고대회를 하는데 그게 꼭 할머니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마지막 재판 그 보고대회 때 할머니가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재판에 졌지만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나는 아주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김복봉 할머니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죽음 직전에 하셨던 것처럼 할머니도 역시 재판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졌지만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멋진 말씀을 남기셔서 제 책상 위에도 그렇게 딱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그 붓글씨를 새겨놓고 있는데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멋지신 분이셨고 노래도 춤도 추는 것도 좋아하셔서 할머니의 삶을 노래 개사를 군가에다 때로는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하셨고 일본 시민들이 재판에 져서 기가 팍 죽어 있으면 할머니의 마이크 잡아서 부르는 노래소리로 그런 아주 맹연설로 시민들을 웃겨주셨던 아픔을 또 다른 모습으로 승화하시고 평화로 만들어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입에서도 평화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 지원하는 시민 모임들은 역시 계속 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또 기억하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양진자 선생님이라고 제일동포신데 그분이 지금 또 새로 일본 청년들과 함께 희망 씨앗 기금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일본의 청년들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지만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의 그 활동의 현장 이거는 단순한 그런 반일 운동이 아니구나, 이건 평화 운동이구나, 인권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배우고 현장에 돌아가서 또 다른 일본 그 어떤 청년 운동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그런 활동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송신도 할머니께서 일본에 뿌린 씨앗이다라고 해서 이름도 희망 씨앗 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송신도 할머니가 1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기부하신 거냐면은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 정의연이 그 화해치유재단에 1억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모금을 했고 그때 받지 않고 계셨던 할머니들의 1억씩 모금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 모금에
반 이상을 거의 마리몬드에서 상품 수익 판매금으로 수익금으로 해서 매출의 몇 퍼센트 아예 약정을 해서 기부를 했고 그걸 통해서 약속을 이룰 수 있었어요. 송신도 할머니께도 1억을 드렸는데 어떤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기금을 해달라고 해서 정의연 안에 송신도 희망 씨앗 기금으로 별도로 적립이 되어서 일본 청년들의 활동을 계속 지금 지원하는 활동을 돌아가셨어도 할머니가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아, 우린 더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한국에서 시민들 그리고 할머니 후배가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세요.